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시간은 돈이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올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과 이 투자 전략을 알기 위한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에 대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분위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제가 올 초부터 항상 전달해 드렸던 게 상고하저라는 전망이었죠. 상반기는 고, 하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디스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근데 이 강등시킨 이후에 어제 조금은 더 가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디스에서 미국의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시키는 또 한 번 강등 사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중소은행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형은행들도 강등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을 잠재적 강등에 대한 목록에 검토하겠다라는 곳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신용 강등에 이어서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같이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는 거는 정말 이 시장의 하반기가 좋아지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빨간불이 들어온 게 한국이죠. 한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이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한 데에는 재정위기, 재정이 악화됐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한국도 이미 재정의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도 신용등급에 강등 위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괜찮고요. 다행히 얼마 전 한은이 사실 뉴스에는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중소은행과 대형은행한테 무려 대형은행 90조, 중소은행 100조라는 아주 굵직한 유동성 공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이 몇 가지의 조건을 줬는데, 쉽게 표현하면 너네 중소은행들 그리고 대형은행들, 너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가 담보로 해주지 않았던 것들까지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더 손쉽게 우리가 융통시켜 줄게, 이게 이번에 한은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190조 원이라는 물론 은행이 리스크를 겪지 않게끔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죠. 우리가 보통 위기라고 얘기하면은 재정위기, 시스템위기, 금융위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재정위기는 아직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있죠. 만약에 무디스 같은 곳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그 이유가 재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정위기가 불거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시스템 위기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고요. 뭐 외환위기도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굵직한 그 위기들 중에서 가장 큰 게 금융발 위기인데, 이 금융발 위기는 당장 현재 한국에서는 막아두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얼마든지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여파가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분쟁들이 더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대만과의 무역 협정을 하나 맺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인 이니셔티브라는 것에 1차 서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만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같은 곳에 포함이 되어 있진 않아요. 전 세계가 같이 하는 어떤 무역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1대1 다이렉트로 무역 협정을 맺은 건데, 과거에 뭐 FTA 같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분쟁이 좀 될 수가 있느냐면, 지금 미국은 중국이랑도 교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국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법칙 때문에 중국과 이 교역을 하려면 대만과의 교역을 단절해야 됩니다. 대만과 만약에 교역을 하려면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해야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예전에 대만과 수교를 이제 단절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진행했던 뭐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같은 애들도 원래는 대만과의 교육을 했다가 중국과 가면 이 교육을 하게 되면서 대만과 아예 단절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는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동에 위배되는 행동이고 너와 나의 중국과 미국과의 협정에도 위배가 되는 내용이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또 거기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초기술에 대한 규제도 이번에 내놓았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점점 심해지고 패권에 대한 싸움은 강해지는데 여기에 전쟁의 이야기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대만도 거기에 아주 중심에 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무디스라는 곳에서 미국의 국가와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놨다. 이거는 하반기에 우리가 증시가 전반기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시장은 항상 기대라는 걸 먹고 살아요. 이 기대는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빠르게 멈추고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어떤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그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현실을 만났을 때 현실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상승했던 부분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만고불변의 정말 법칙이자 진리예요. 그래서 이 기대가 현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 이상보다도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시장에서 기대가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 새로운 기대가 나왔는데 이 기대가 하반기 때 만약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현재까지는 전반에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미 현실에서 다 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의 이 고금리를 더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것이 시장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하반기의 증시를 움직이겠죠. 현재까지는 이런 분쟁과 신용평가에 대한 강등 이런 것들이 하반기까지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같이 너무나 광풍이 부는 것들은 이런 흐름을 아마 잘못하면은 크게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하게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분할 매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2차 전지의 미래가 없다,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미래는 분명히 올라가 있겠지만 과도하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도 우리가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지 부를 축적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분야가 반드시 조선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그 조선업에서 한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을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제가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전 채널에서도 제가 한화와 관련된 한화오션 이런 관련된 조선업들 꼭 투자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가를 앞으로 좀 압축해서 확인해 보면 지금의 많이 오른 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 사이, 2020년도, 21년도 사이의 최고점을 이미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고점 라인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 분명히 상승하는 기업들도 중간중간 늘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여러분들이 공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조선업 중에서 제가 하나를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래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이제 이게 기사화에서도
K로키드 마틴을 노리는 한화그룹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한화가 이미 한국의 군사적으로는 가장 원탑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인데 2020년 5월 21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을 해제를 시켜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현무5 등과 같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등과 같은 방산업체, 미사일 방산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죠. 근데 과연 이게 미국이 갑자기 이유 없이 한국을 풀어줬을까? 이미 대만을 필두로 한 중국과의 해상권을 두고 미국이 현재 전쟁 중에 있어요. 사실상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권을 갖기 위한 전쟁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 세계는 해양권을 갖기 위한 해군의 이 어떤 절대적인 힘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군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부터 모든 권력은 이 해양의 힘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첨단이 발생하면서 미사일들과 지상이 좀 커지게 했고 공군이 커지긴 했지만 이 해군이라는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면이 전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만과의 어떤 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갖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국에도 해상과 관련된 해군의 어떤 전략적 중요도가 정말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한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게 미국의 어떤 승인이 없이 미국의 허락이 없이 이게 쉽게 됐겠냐 이거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혹은 용인이 없이는 한국에서 이런 군사적 대기업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화가 육군, 해군, 공군 모든 분야에서의 한국의 군사의 업체로 거듭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전차, 미사일 등에 대한 수많은 비행기 혹은 전투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지금 수출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해군 잠수함, 호위함 이런 해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바로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화에서 수직 계열로 내려오는 그 방산업체들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한화가 사활을 걸고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한화 시스템에서 함정통합기관 제어체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보는 이 총 제어를 하는 전체 시스템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처음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함정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해외 제품을 각 부위별로 따로따로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에서 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 의존하던 부분을 한화 시스템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현재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것이 이제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수출까지도 준비해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거기에 부사장이자 해외 사업단의 단장의 자리에 또 앉는다라고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왜 해군 중장 출신의 고위급 인사를 이 자리에 앉혀놨느냐? 우리나라야 아무래도 군인들이라는 대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군사 강국에 비해서는 인식이 좀 낮지만 다른 미국이나 주요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군인들의 힘이 아주 막강해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의 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자리에 우리나라 해군의 중장 출신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업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법인이 삼성도 지금 계열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한화 계열사도 있겠지만 한화오션, 한화 시스템들도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법인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다가 지금 한화는 캐나다와 폴란드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주전에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두 군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지금 현재 경쟁에 있는데
물론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크지만 군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6회공을 모두 수직 계열화시킨 한화가 앞으로 훨씬 더 시장에서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업이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저는 또한 그 안에서 앞으로 해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해군에 대한 막강한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K 로키드 마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화, 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아주 대세적인 업종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요. 향후 장기간 이어질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뭐 이게 하루아침에 뭐 만들어지고 뚝딱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모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정말 여러분들한테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종들은 단순히 신기술이고 갑자기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잠깐의 업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처럼 여러분들이 길게 바라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